지나간 줄로만 알았던 추운 한파 날씨가 유럽을 덮치자 최근 매우 가파르게 오른 가스와 에너지 가격의 선진국들조차도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영상 20도였던 독일은 다시 영하 7도를 기록하며 매우 큰 일교차를 보였고, 눈이 오지 않는 지역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는 눈에 대한 경험이 없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은 눈이 내려 다시 유럽이 한파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과 관련되어 최근 한국의 온돌방 소식이 글로벌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여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이 한국의 온돌방을 설치했다가 겪게 된 시행착오에 대한 사연인데요. 지금 바로 외국인 사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나입니다. 저는 독일에 위치한 몬샤우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사방이 평야이며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아름답지만 그만큼 바람도 자주 불고 겨울에는 눈도 많이 와서 매우 추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독일 속담 중에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라는 말과는 정반대로 이곳에서는 아침에 따뜻한 커피와 빵을 간단히 먹고 점심에는 맥주와 고기를 먹으며 저녁에는 지방이 많은 치즈와 소시지, 그리고 술을 먹으면서 상대적으로 추위에 버티기 좋게 음식과 영양 섭취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있던 일로 인해 현재 이곳 독일의 에너지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고, 당장 농장에서 일을 하는 제 남편은 체감적으로는 3배 이상 경유 비용이 오른 것 같아서 협력체들 모두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독일의 노동법상 노동자가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해고할 수 없고, 그 노동자가 1차 산업을 하는 농장 일을 하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닌 외부적인 잘못으로 농장 회사 일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 인원을 줄일 수도 없는 입장이기에 저희는 저희 생활 비용을 최대한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난방시설을 사용할 때 라디에이터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화장실이나 방 한가운데 벽에 붙어있는 하얀색 철로 만들어진 네모난 난방기계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곳에 가스를 통해 뜨거운 물을 조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회전시키며 더운 물로 인해 따뜻한 열로 방을 데우는 구조인데, 비싸진 가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저희는 집에 있던 벽난로를 떼고자 장작을 사러 갔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직접 산에 가서 장작을 가져다 쓰게 되면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작 가격 또한 평소 대비 2배가 넘게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트럭 기준 200kg의 장작을 싣고 나면 평균 300유로 정도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580유로 정도를 달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거주하는 제 친구는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한국인들은 독일보다 더 나은 겨울나기를 하고 있더라. 다름이 아니라 우리처럼 일정한 공간에 더운 물을 조달해 미흡한 난방 시스템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방바닥 아래 전체에 뜨거운 물을 조달해 집을 데우는 시스템이었고, 독일에도 그 문화와 시스템이 들어온 회사가 있어 설치했는데 라디에이터로 데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집 전체가 따뜻해져서 추천하고 싶었어.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집안 전체를 데우는 가스 비용이라면 지금 사용하는 라디에이터 그 이상으로 가스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 제 친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친구의 말을 믿고 시도해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게도 저는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간 것이죠.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저는 히터 회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부엌에 하나, 아이들 방에 하나, 거실과 저희 부부 방에 하나 총 4개의 히터를 주문했고 설치한 뒤 따뜻한 바람으로 집안을 데울 수 있었는데, 문제는 저희 집이 히터를 킨 상황에는 따뜻했지만 끄고 나니 오히려 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추위를 느꼈고, 무엇보다 동시다발적으로 3-4개의 방에서 히터를 틀면 전기가 나가버려 오븐 요리나 헤어드라이기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게 결국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7,000유로 상당의 온돌 공사를 부탁했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2년의 보증을 해주었고 저희 부부는 2년 안에 유럽의 상황이 나아지리라 믿었으며 그 안에 가스나 에너지 비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인들의 지혜와 한국 전통 난방 인프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크게 습식 미장 온돌과 건식 난방 2가지의 종류가 있었는데 저희는 기존에 많이 사용한다는 시멘트 방식을 채택했고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설치를 끝마치며
그 위에 다시 마루마감을 해 저희 집 거실에는 따뜻한 난방이 설치되었는데요. 제가 너무 속상하다고 느끼고 이곳 사람들에게 사연을 알리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기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바닥 전체가 따뜻하다 보니 거실에만 설치한 온돌바닥에 가족 모두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아버님 어머님까지 찾아와 하루 종일 집안에서 머물러 계셨기 때문이죠. 저희는 저희가 일을 나갈 때 아이들을 봐주셨기에 감사하고 좋았지만 거실이 그리 큰 편이 아니라 다 함께 하기에는 좁았고 무엇보다 저희 부부는 항상 긴장한 상황에 제 입장에서는 매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던 음식조차 정성껏 준비해야 했기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됐던 상황은 다름이 아니라 온돌이 불량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의 온돌 문화와 시스템은 너무나도 혁신적이었고 좋은 난방 시스템이었지만 문제는 이곳 독일의 물이었습니다. 베를린은 상대적으로 덜하였으나 이곳 시골 마을에서 수돗물은 말 그대로 석회수 그 자체였고 석회수를 정수하지 않은 채 매일 같이 온돌을 틀어 물을 데워 조달하다 보니 어느덧 석회로 온돌이 막혀버렸고 아무리 온돌을 올려도 이전처럼 따뜻해지지 않았으며 밖에서는 가스 돌아가는 소리만 계속해서 들려 저희는 보증기간이 있으니 회사에 연락해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주문이 밀려 있다며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고 직원 한 명만 현지 상황을 체크해 갔는데 최근에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크게 부담이 없었지만 다시 추워진 현재 시점에 제 상황이 너무나도 속상해 이곳 사람들과 제 사연을 공유하고 싶었고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지혜를 빌리고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난방 시스템은 너무나도 부럽고 대단한 인프라지만 역시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는 그 나라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독일은 유럽 최고의 청정수가 조달되는 식용 가능한 A급 수돗물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제가 느낀 유럽의 선진국가들 중에서는 알프스 산맥 주위 호텔에서 샤워를 하며 느낀 스위스 물 외에는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느낄 만큼 석회수가 많았으니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국은 만년설이 내리는 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돗물을 그냥 정수해서 마시고 정수기에 필터도 저희처럼 일주일 간격으로 갈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온도를 한번 설치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정말 신기했고요. 한국의 온도를 설치했다가 속상한 일을 경험한 독일인 한나 씨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 온돌 문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난방 시스템이지만 어디까지나 한국처럼 수돗물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청결도를 유지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던 한나 씨와 의외로 애프터 서비스가 미약한 유럽의 환경을 보고 한국만큼 서비스가 좋고 살기 좋은 나라도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문화 소식을 전하는 현명튜브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